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인식기능 강사 이혜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를 이해하는 방법과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장애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란 사전적 정의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뜻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엔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장애자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차용한 단어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하지만 장애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고요. 장애우는 장애인을 친구로만 바라보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표현으로는 잔지인이라고 불리며 장애인을 질병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보면서 동시에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크리플드나 디에블드라고 하는 단어로 능력을 상실한 이를 뜻하지만 핸디캡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상인이나 일반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를 배제하는 표현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장애인인 것도 있지만 장애가 언제 생길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하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의료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는 장애를 질병으로 취급하며 장애인 본인이 잘못된 것으로서 바라보며 반드시 고쳐나가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으로 바라보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제도적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의 책임으로 바라봅니다. 장애인은 언뜻 보면 길거리나 직장, 그리고 학교와 같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장애에 대해 알고 보면 장애인도 우리 이웃이나 친구, 그리고 동료와 같은 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연율은 약 5.1%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분의 1이 장애인이며 6가족 중 한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연율은 5.1%로 OECD 국가의 평균 24.4%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적인 관점으로 장애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으로 장애를 선별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장애의 범주가 매우 좁고 장애의 기준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유형은 총 15가지로 나누는데요. 신체적인 장애 12가지 중 외부적 장애 6가지로는 지체제 장애, 뇌변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적 장애 6가지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유류, 뇌전증 장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장애 3가지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의료적인 관점으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장애 출현율이 저조하지만 미국에서는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 범죄에 들어가고 호주에서는 알레르기 환자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학습장애 역시 장애 범죄에 들어가며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 이민자도 6개월 동안 장애인으로 인정하며 봉사자가 스웨덴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일에서는 정서불안 역시 장애 범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복지선진국들은 사회적 관점으로 장애를 분류하는 진보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인데요. 지적장애란 지적능력과 사고능력, 그리고 단기기억 능력과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즉 IQ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IQ가 71에서 84의 경우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지적 수준이 부족하여 일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지적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도해 주시거나 교육을 해주시면 지적장애인들도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똑부러지게 일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합시다. 반말과 폭언, 그리고 언성을 올리는 행동은 절대로 쓰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인들이 지적 수준이 부족하지만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성숙한 인격이 존재하고요.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업무 지시사항이나 사업규칙, 그리고 작업공정을 설명할 때 쉽고 짧게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야 하며 지적장애인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들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폐성 장애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한 가지만 집중하며 눈 맞추기를 피하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며 저나 우영우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겸비한 자폐성 장애인은 10%에 불과하며 자폐성 장애인의 70% 이상은 지적장애까지 동반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폐성 장애인에게 다양한 상황에 걸맞는 충분한 예행 연습과 사전 공지가 필요하며 눈 맞추기를 피하는 자폐성 장애인에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 또한 많이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폐성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항상 자폐성 장애인에게 동의를 물어봐야 하며 자폐성 장애인에게 불친절한 설명하거나 아무런 공지 없이 뺑뺑이 돌리는 등의 심한 장난을 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취업 우수 사례입니다. 바로 이 자리인 제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저는 비록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기능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장애인 미술작가와 장애인 축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기능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장애를 가진 저를 모델로 하여 장애에 더욱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며 장애인들도 취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장애인 미술작가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도 그림을 팔거나 돈을 받고 그려주는 커미션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 예술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장애인들도 스포츠 활동으로 운동과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며 대회에서도 나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하며 부모님 집에 남아있는 빚도 갚아드리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어오는 것은 물론 영화나 게임을 하면서 장애인들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돈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편견을 이 자리에서 없애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아무런 직업 없이 장애연금만으로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장애인 스스로 땀 흘려 벌어낸 돈이 훨씬 가치가 있고 그 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한 사람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첫걸음, 장애인 고용,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